김재우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그의 호화로운 사무실 창문을 통해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도시의 화려한 고층 건물들을 스캔했지만 그의 마음은 멀리 있었다. 수십억의 자산을 보유한 그는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인 중 한 명이었다. 그의 회사 김테크놀로지는 최첨단 전자제품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부와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슴 속에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다. 사장님, 박 교수님이 도착하셨습니다. 비서가 사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며 알렸다. 김재우는 깊은 생각에서 벗어나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시게 해. 박 교수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안과 전문의 중 한 명이었다. 그는 김재우의 아들 민호의 상태에 대해 세 번째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 김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박 교수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사무실에 들어왔다. 김재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이했다. 박 교수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박 교수는 검은색 가죽 소파에 앉으며 답했다. 그의 얼굴에는 무거운 표정이 있었다. 김재우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가 앉았다. 그는 박 교수의 표정을 보고 이미 결과를 알 수 있었지만 그래도 들어보기로 했다. 그래서 제 아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박 교수는 깊이 한숨을 쉬었다. 김 사장님, 저는 민호군의 모든 검사 결과를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단에 동의합니다. 민호군의 시신경은 선천적으로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하다고요? 김재우가 차갑게 끼어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철 같은 의지가 느껴졌다. 그게 여러분 의사들이 항상 하는 말이죠. 박 교수는 불편한 듯 자세를 바꾸었다. 김 사장님, 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민호군의 경우는 매우 희박한 가능성도. 박 교수님, 김재우가 다시 끼어들었다. 저는 불가능이란 단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자리에 오른 방법입니다. 그는 창밖에 서울 정영을 가리켰다. 전문가들은 제 회사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나 저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박 교수는 침묵했다. 그는 김재우의 절망적인 희망을 깨고 싶지 않았다. 제가 세계 최고의 안과 의사들을 데려올 수 있는 비용이 얼마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재우가 계속했다. 새로운 연구, 실험적 치료, 무엇이든 필요한 것을 위해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제 아들은 빛을 볼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 겁니다. 박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동정심이 가득했다. 저희는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김 사장님. 하지만 동시에 민호군이 시력 없이도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재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박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서가 사례금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면담이 끝났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박 교수는 일어서서 인사를 했지만 김재우는 이미 창밖을 바라보며 그를 무시하고 있었다. 문이 닫히자 김재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고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의 아내 수연과 갓 태어난 민호의 사진이었다. 수연은 출산 후 합병증으로 그들을 떠났고 김재우에게는 유일한 아들 민호만 남았다. 시력을 갖지 못한 채로 내가 고칠게. 그는 사진에 속삭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강남의 호화로운 주택가에 위치한 김재우의 대저택은 현대적인 건축미의 상징이었다. 넓은 정원과 수영장, 테니스 코트가 있었고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모든 호화로움 속에서 8살 민호는 홀로 그의 방에 앉아 있었다. 민호의 방은 아이의 꿈이 실현된 곳이었다. 최신 오디오 장비, 촉각적 장난감, 점자책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가장 비싼 장난감조차도 그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했다. 민호야, 저녁 식사 시간이야. 가정부 이영숙 씨가 문을 살짝 두드리며 말했다. 민호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는 볼 수 없는 창 밖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있었다. 아버는요? 그가 조용히 물었다. 이영숙은 한숨을 쉬었다. 아버님은 오늘 밤 늦게 오실 거래. 회의가 있으시대. 항상 그랬다. 김재우는 아들을 위해 수십억 원을 쓸 수 있었지만 정작 그와 함께할 시간은 없었다. 그것은 그의 슬픔과 좌절을 다루는 방식이었다. 이영숙 아줌마 민호가 갑자기 물었다. 하늘은 어떤 색이에요? 이영숙은 잠시 멈췄다. 이것은 민호가 자주 하는 질문 중 하나였다. 그는 색상, 빛, 형태에 대해
끊임없이 호기심을 가졌다. 지금 하늘은 아름다운 주황색이야.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해가 지고 있거든. 따뜻하고 부드러운 주황색이지. 마치 네가 좋아하는 귤맛 사탕 같은 색이야.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구름은요? 오늘은 구름이 많지 않아. 몇 개 있는데 그건 마치 솜사탕 같아. 하늘에 떠있는 부드러운 솜사탕. 민호는 이런 설명을 좋아했다. 그는 맛, 촉감, 소리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민호야, 내려가서 저녁 먹자. 이영숙이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 네가 좋아하는 불고기를 준비했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다. 그는 흰 지팡이 없이도 자신의 방을 완벽하게 탐색할 수 있었다. 그의 작은 손가락이 벽을 따라 부드럽게 움직였다. 그에게 이 저택은 어둠의 미로였지만 그는 그 미로를 마스터했다. 저녁 식사 후 민호는 그의 특별한 음악 수업 시간이었다. 김재우는 아들이 음악적 재능을 발전시키길 원했다. 맹인들이 음악에 재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서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최고 피아니스트를 고용하여 민호를 가르치게 했다. 민호 군, 오늘은 쇼팽의 녹턴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정 선생님이 말했다. 민호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의 작은 손가락이 건반 위에 놓였다. 그는 완벽하게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은 마치 건반 위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정 선생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민호 군, 정말 놀랍습니다. 당신은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민호는 미소 지었지만 그의 미소는 완전히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음악은 아름다웠지만 그것은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세상을 보고 싶었다. 아버지의 얼굴, 하늘의 색, 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었다. 수업이 끝난 후 정 선생님은 김재우의 비서와 간단히 대화를 나눴다. 정 선생님이 떠나고 나서 민호는 거실의 큰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화면을 볼 수 없었지만 소리를 통해 이야기를 상상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민호는 즉시 아버지의 단단한 발소리를 인식했다. 민호야. 김재우의 목소리가 피로하게 들렸다. 아빠. 민호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김재우는 아들에게 다가가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오늘 어땠어? 좋았어요. 민호가 대답했다. 정 선생님이 제가 쇼팽을 잘 연주한다고 하셨어요. 그래, 정말 자랑스럽구나. 김재우는 민호 옆에 앉았다. 그는 아들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의 손에서 피로와 긴장이 느껴졌다. 아빠, 오늘 박 교수님 만났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재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아들에게 또 다른 실망을 주기 싫었다. 그래, 만났어. 그리고 걱정하지 마. 곧 새로운 의사를 만날 거야. 더 좋은 의사.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모든 의사들이 같은 말을 했다. 그는 절대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아빠 괜찮아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이대로도 행복해요. 김재우는 갑자기 일어났다. 그는 아들의 단순한 수용을 견딜 수 없었다. 아니 민호야, 괜찮지 않아. 넌 볼 수 있어야 해.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통이 있었다. 아빠, 민호가 시작했지만 김재우는 이미 방을 나가고 있었다. 내일 내가 일본에서 새로운 안과 전문의를 데려올 거야. 김재우가 문에서 말했다. 그는 새로운 레이저 치료에 대해 연구하고 있어. 도쿄에서 가장 혁신적인 의사라고 해. 문이 닫히고 민호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아버지가 그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았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저 아버지의 사랑과 시간이었다. 의사들이나 치료가 아니라. 민호는 소파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창문을 열고 밤의 공기를 느꼈다. 시원한 바람이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어떤 색일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밤하늘은 어떤 모양일까? 그는 상상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시력이 없었기 때문에 색이나 형태를 상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저택의 다른 쪽에서 김재우는 그의 서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위스키 한 잔을 따르고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에는 세계 각국의 안과 전문의들의 이메일이 가득했다.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의사들을 찾고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했다. 그의 집착은 건강하지 않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의 눈이 책상 위의 사진으로 향했다. 그의 아내 수연의 사진이었다. 당신이 여기 있었다면. 그는 사진에 속삭였다. 당신은 어떻게 했을까?
밤이 깊어가고 거대한 저택은 침묵에 잠겼다. 부와 사치로 가득한 집이었지만 그곳에는 진정한 행복이 부족했다. 그러나 곧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일어났다. 그의 방에 햇빛이 가득했지만 그는 그것을 볼 수 없었다. 대신 그는 따뜻함을 느꼈다. 얼굴에 닿는 따스한 감촉으로 아침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민호 도련님,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문 밖에서 이영숙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곧 갈게요. 민호가 대답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자신의 옷장으로 걸어갔다. 모든 옷에는 점자 태그가 붙어 있어 민호가 혼자서도 색상과 종류를 알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오늘은 파란색 셔츠와 회색 바지를 선택했다. 그는 아버지가 파란색이 그에게 잘 어울린다고 했던 것을 기억했다. 민호는 아침 준비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갔다. 그는 흰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 집의 모든 구석구석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16개의 계단, 왼쪽으로 돌면 식당까지 정확히 23걸음. 그는 모든 것을 외우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민호 도련님. 가정부 초혜 씨가 그를 맞이했다. 민호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미소를 감지할 수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감정을 목소리의 미묘한 변화로 읽는 법을 배웠다. 초혜 아줌마, 안녕하세요. 민호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아베오지는요? 잠깐의 침묵이 있었다. 아버님은 이미 회사에 가셨어요. 일본에서 의사가 오늘 오후에 도착한대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또 다른 의사, 또 다른 실망.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희망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다. 아침 식사 후 민호는 저택의 뒤뜰 정원으로 나갔다. 정원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였다. 그곳에서 그는 자유롭게 느낄 수 있었다. 꽃의 향기, 새들의 지저귀임, 분수대의 물소리, 이 모든 것이 그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민호는 정원 벤치에 앉아 태양의 따스함을 느꼈다. 그는 정원사 박할아버지가 일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박할아버지, 민호가 소리쳤다. 민호야! 정원사의 친근한 목소리가 대답했다.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고 곧 벤치에 누군가 앉는 것을 느꼈다. 박할아버지의 손에서는 흙과 식물의 냄새가 났다. 오늘 아침엔 뭘 하고 계세요? 민호가 물었다. 장미를 돌보고 있단다. 박할아버지가 대답했다. 가을이 다가오면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거든. 장미는 어떤 색이에요? 민호가 궁금해했다. 박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했다. 여러 색이 있지. 빨간색, 분홍색, 노란색, 흰색. 우리 정원에는 모든 색의 장미가 있어. 빨간색은 어떤 느낌이에요? 민호가 물었다. 이것은 어려운 질문이었다. 색을 느낌으로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박할아버지는 항상 노력했다. 빨간색은 뜨거운 느낌이야. 마치 네가 따뜻한 차를 마실 때 느끼는 그 열기 같아. 또는 매운 김치를 먹을 때 느끼는 그 강렬함 같기도 해. 빨간색은 강렬하고 열정적인 색이지. 민호는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색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런 설명을 통해 상상하려고 노력했다. 그럼 파란색은요? 그는 자신이 오늘 입은 셔츠의 색을 물었다. 파란색은 차분한 색이야. 시원한 물에 손을 담갔을 때의 느낌 같아. 또는 깊은 호수의 평화로움 같기도 해. 파란색을 보면 마음이 진정되지.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파란색이 좋아졌다. 민호야, 내가 뭘 가져왔는지 알아? 박할아버지가 갑자기 말했다. 민호는 종이봉투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뭔가 냄새가 좋아요. 그가 말했다. 바로 제철 복숭아야. 아주 달콤하고 즙이 많아. 한번 맛봐. 박할아버지는 민호의 손에 복숭아를 건넸다. 민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만졌다. 부드러운 표면, 약간의 털, 그리고 달콤한 향기. 그는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콤한 맛이 그의 입안에 퍼졌다. 와, 정말 맛있어요. 그가 기뻐했다. 복숭아는 분홍빛 주황색이야. 박할아버지가 설명했다. 아침 해가 떠오를 때의 하늘색과 비슷해 부드럽고 따뜻한 색이지. 민호는 복숭아를 먹으며 그 색을 상상했다. 그에게 세상은 소리, 냄새, 맛, 촉감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색과 형태에 대해 궁금해했다. 박할아버지, 제가 세상을 볼 수 있게 될까요? 민호가 갑자기 물었다. 정원사는 잠시 침묵했다. 글쎄, 민호야. 나는 의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인생에는 항상 기적이 있을 수 있어. 중요한 건 네가 이미 너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거야. 내 마음의 눈으로.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았다. 그는 진짜로 보고 싶었다. 마음의 눈이 아닌 실제의 눈으로. 그때 이영숙의 목소리가 정원에서 들려왔다. 민호야, 피아노 선생님이 오셨어. 민호는 일어섰다. 가야겠네요, 박 할아버지. 복숭아 감사합니다. 천천히 가렴. 정원사가 말했다. 오후에 또 볼 수 있기를 바란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정원 길을 따라 집으로 향했다. 그는 발 아래의 자갈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옆에 있는 분수대의 물소리, 그리고 새들의 노래를 안내자 삼아 길을 찾았다. 집 안에 들어서자 그는 즉시 정 선생님의 향수 냄새를 맡았다. 은은한 제스민 향이었다. 안녕하세요. 정 선생님, 민호가 인사했다. 민호군,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정 선생님이 대답했다. 피아노실로 가볼까요? 민호는 선생님을 따라 피아노실로 향했다. 이곳은 완벽한 음향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방이었다. 중앙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벽에는 방음 처리가 되어 있었다. 오늘은 모차르트의 작은 별 변주곡을 연습해 볼까요? 정 선생님이 제안했다. 민호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는 놀라운 재능이 있었다. 음악은 그에게 특별한 세계였다. 소리를 통해 그는 색채와 형태가 없는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었다. 멋집니다, 민호군. 정 선생님이 감탄했다. 당신은 정말 타고난 음악가예요. 수업은 2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민호는 완전히 음악에 몰입했다. 피아노를 칠 때 그는 그의 장애를 잊었다. 그는 그저 음악과 하나가 되었다. 수업이 끝난 후 민호는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향했다. 오늘은 그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삼계탕이 준비되어 있었다. 부드러운 달고기와 찹쌀의 맛이 그를 행복하게 했다. 점심 식사 중 그는 현관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다. 무거운 발소리와 함께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게 아버지일까? 그가 이영숙에게 물었다. 네, 아버님이 일본 의사와 함께 오셨어요. 이영숙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다. 곧 김재우가 식당으로 들어왔다. 민호야, 여기 있었구나. 다카하시 박사님을 소개하마. 일본 도쿄에서 오신 안과 전문의야. 민호는 일어서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다카하시 박사님. 안녕, 민호군. 다카하시 박사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친절했지만 일본 억양이 강했다. 너를 만나게 되어 기쁘구나. 다카하시 박사님은 레이저 안과 수술의 성우자야. 김재우가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그가 너를 도울 수 있을 거야. 민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내심 기대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수십 명의 의사들이 그를 검사했고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점심 먹은 후에 간단한 검사를 해도 될까? 다카하시 박사가 물었다. 물론이죠. 민호가 대답했다. 식사 후 민호는 아버지의 서재로 변한 임시 검사실로 안내되었다. 다카하시 박사는 여러 장비를 가져왔다. 그는 민호의 눈을 조심스럽게 검사했다. 특수 조명, 렌즈, 그리고 스캐너가 사용되었다. 검사는 1시간 넘게 계속되었다. 민호는 인내심 있게 모든 지시를 따랐다. 그는 이런 검사에 익숙했다. 마침내 다카하시 박사가 말했다. 이제 충분한 것 같습니다. 민호군 정말 용감한 소년이군요. 민호는 방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는 아버지와 의사가 그의 상태에 대해 논의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조용히 방을 나와 복대섰다. 그러나 그는 떠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문에 귀를 기울였다. 김 사장님, 다카하시 박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호군의 상태는 제가 이전에 본 어떤 케이스보다도 심각합니다. 그의 시신경은 완전히 손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새로운 레이저 치료는 어떻습니까? 김재우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필사적인 희망이 있었다. 저희 치료법은 시신경이 부분적으로 기능할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민호군의 경우 시신경이 전혀 기능하지 않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하다고요? 김재우가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그 말은 듣기 싫습니다. 김 사장님, 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민호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는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다. 방에 도착한 민호는 침대에 앉았다. 그는 울지 않았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였다. 그가 슬펐던 것은 자신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리고 그것이 두 사람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민호는 창가로 걸어가 창문을 열었다. 가을의 시원한 바람이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 중에는 꽃과 풀의 향기가 있었다. 세상은 아름다울 거야,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볼 수 없어도 난 그것을 알아. 그는 손을 뻗어 얼굴을 만졌다. 그의 눈, 보지 못하는 눈. 그는 종종 자신의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했다. 이영숙은 그의 눈이 아름답다고 했다. 검은 보석처럼 반짝인다고. 민호야. 문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즉시 돌아섰다. 아버지. 김재우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민호 옆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다카하시 박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민호가 마침내 물었다.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반응이 궁금했다. 김재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다른 의사를 찾을 거야. 미국에 새로운 연구가 있다고 들었어. 스탠퍼드 대학의 팀이. 아버지, 민호가 조용히 끼어들었다. 괜찮아요, 정말로요. 아니, 민호야, 괜찮지 않아. 김재우의 목소리가 갑자기 올라갔다. 네가 볼 수 있게 할 거야. 약속해. 민호는 아버지의 손을 찾아 잡았다. 아버지, 저는 행복해요. 정말이에요. 제가 슬픈 이유는 아버지가 저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예요. 김재우는 말을 잃었다. 그는 아들의 작은 손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넌 내 어머니를 많이 닮았구나.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녀도 항상 긍정적이었어.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행복했다. 그는 어머니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그녀를 알게 되었다. 어머니는 어땠어요? 그가 물었다. 그는 이미 수백 번 들었지만 다시 듣고 싶었다. 김재우는 웃었다. 그녀는 아름다웠어. 가장 친절한 미소를 지녔지.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 그녀가 노래할 때 천사들도 부러워했을 거야. 그리고 어머니의 눈은요? 민호가 물었다. 그녀의 눈은 깊고 따뜻했어. 마치 그녀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같았지. 그리고 네가 그녀의 눈을 물려받았어. 민호야. 민호는 자신의 눈을 다시 만졌다. 어머니의 눈. 그것은 그에게 위로가 되었다. 아버지, 오늘 박 할아버지가 저에게 복순가를 주셨어요. 민호가 화제를 바꾸며 말했다. 그래서? 김재우는 아들이 자신의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알았다. 네, 정말 맛있었어요. 박 할아버지는 복순가가 분홍빛 주황색이라고 하셨어요. 아침 해가 뜰 때의 하늘 같대요. 김재우는 미소 지었다. 그래, 그게 정확한 설명이네. 아버지도 저에게 색을 설명해 주실래요? 김재우는 잠시 생각했다. 그는 색을 설명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의 세계는 숫자, 계약, 그리고 비즈니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그는 노력했다. 빨간색은 열정적이고 강렬해. 마치 네가 화가 날 때 느끼는 그 감정 같아. 또는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 만족감 같기도 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박 할아버지의 설명과 비슷했다. 파란색은? 그가 물었다. 파란색은 차분해. 마치 깊은 호수나 넓은 바다 같아. 평화롭고 안정적인 느낌이지. 초록색은요? 초록색은 생명의 색이야. 숲과 잎사귀와 식물의 색, 신선하고 생기 넘치는 느낌이지. 민호는 모든 색을 상상하려고 노력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색은 감정과 감각의 복잡한 혼합이었다. 아버지, 그가 갑자기 물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예요? 김재우는 이 질문에 놀랐다. 그는 잠시 생각했다. 글쎄, 그건 사람마다 다를 거야. 어떤 사람들은 일몰을, 어떤 사람들은 산을, 또 어떤 사람들은 바다를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 아버지는요? 김재우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은 너의 미소야, 민호야. 민호는 활짝 웃었다. 이것은 그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가장 아름다운 말이었다. 나는 더 많은 시간을 너와 보내야 해. 김재우가 갑자기 말했다. 내가 너무 일에 집중해 있었어. 정말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그래, 정말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아버지가 오늘 그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드물었다. 김재우는 보통 민호가 일어나기 전에 회사로 출근했다. 민호는 신중하게 옷을 골랐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그는 녹색 셔츠와 검은색 바지를 선택했다. 이영숙이 녹색이 봄의 색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색. 그가 식당에 들어섰을 때 그는 즉시 아버지의 향수 냄새를 맡았다.
산뜻하고 강한 향이었다. 민호야, 잘 잤니? 김재우가 물었다. 네, 아버지.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테이블에서 음식 냄새가 풍겼다. 갓 구운 빵, 계란, 베이컨 그리고 커피. 오늘 아침은 서양식으로 준비했어. 김재우가 설명했다. 가끔은 변화가 좋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냄새가 좋아요. 아침 식사 중 김재우는 그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음 주에 미국에 갈 거야. 스탠퍼드 대학의 안과 연구팀을 만날 예정이야. 그들은 시신경 재생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하고 있어. 민호는 말없이 음식을 먹었다. 그는 아버지의 희망을 꺾고 싶지 않았지만 내심 지쳐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다. 민호야, 김재우가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알아, 이건 쉽지 않다는 걸. 하지만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네가 볼 수 있을 때까지. 민호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 방향을 향했다.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정말로요. 제가 원하는 건 그저. 뭐 민호야, 뭐가 필요해? 김재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있었다.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시간과 사랑이었다. 의사들이나 치료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항상 여기 있어 주세요. 김재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약속할게, 민호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거야. 그는 시계를 보았다. 이런, 회의 시간이 다 됐네. 가봐야겠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저녁에는 일찍 돌아올게.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네, 좋아요, 아버지. 김재우가 떠나고 나서 민호는 거실로 향했다. 그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음악 프로그램의 소리를 들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음악을 감상했다. 그때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청소해도 될까요? 민호는 놀라서 고개를 돌렸다. 그는 이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나이든 여성의 목소리였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네, 괜찮아요. 그가 대답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아, 미안해요. 내 이름은 박순자예요. 오늘부터 이 집에서 청소 일을 하게 됐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하세요, 박할머니. 저는 김민호예요. 알아요, 도련님. 박순자의 목소리에는 미소가 묻어 있었다. 이영숙 씨가 도련님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민호는 박순자가 방을 청소하는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의 움직임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 빗자루로 바닥을 쓰는 리드미컬한 소리, 가구를 닦는 부드러운 소리, 그리고 그녀가 콧노래를 부르는 소리. 그거 무슨 노래예요? 민호가 물었다. 박순자는 잠시 멈췄다. 아, 이건 아주 오래된 민요예요.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지. 예쁜 노래네요. 민호가 말했다. 계속 불러주세요. 박순자는 웃었다. 그럴게요. 그녀는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름답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위로가 되었다. 청소를 마친 후 박순자는 떠나려고 했다. 그러나 민호가 그녀를 불렀다. 박 할머니, 조금만 더 있다 가시면 안 될까요? 제가 혼자 있기 싫어요. 박순자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다른 방들도 청소해야 했다. 하지만 민호의 목소리에 있는 외로움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럼 잠시만요. 그녀는 민호 옆에 앉았다. 도련님은 항상 이렇게 혼자 있나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부분이요. 이영숙 아줌마와 다른 직원들이 있지만 그들은 항상 바빠요. 그리고 아버지도 항상 바쁘시죠. 박순자는 깊이 생각했다. 도련님 나이 때 내 아들도 항상 혼자 있었어요. 내가 일하러 나가야 했거든. 그래서 그에게 특별한 친구를 만들어줬지. 민호는 흥미로워 보였다. 특별한 친구요. 그의 상상 속 친구였어. 하지만 그에게는 아주 진짜 같았지. 우리는 그 친구에게 이름도 지어주고 성격도 만들었어. 그 친구는 내 아들이 혼자 있을 때 함께 해줬어.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저도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전 이제 8살이에요. 상상 속 친구를 가지기엔 너무 컸죠? 박순자는 따뜻하게 웃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상상력은 어떤 나이에도 필요한 거예요. 그들은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박순자는 민호에게 그녀의 어린 시절에 대해, 그녀가 살았던 작은 시골 마을에 대해, 그리고 그녀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민호를 매료시켰다.
박할머니, 그 마을은 어떻게 생겼어요? 민호가 물었다. 그곳은 작고 평화로운 마을이었어. 산으로 둘러싸인 계곡에 있었지. 봄에는 마을 전체가 벚꽃으로 뒤덮였어. 그때 마을은 분홍빛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았지. 민호는 그 장면을 상상하려고 노력했다. 분홍빛 구름이요. 그래. 그리고 공기 중에는 달콤한 꽃향기가 가득했어.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들이 눈처럼 내렸지. 박순자의 설명은 생생했다. 그녀는 단순히 시각적인 설명을 넘어 소리, 냄새, 감촉, 심지어 맛까지 포함시켰다. 이것은 민호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주로 그에게 색상과 모양에 대해 설명했지만 박순자는 그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세상을 설명했다. 박할머니, 또 다른 이야기 해주세요. 민호가 간청했다. 박순자는 시계를 보았다. 이런, 시간이 많이 지났네. 다른 방들도 청소해야 해요. 민호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네. 박순자는 민호의 실망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내일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줄게요. 약속해요. 민호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기다릴게요. 박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내일 봐요, 민호. 그녀가 떠난 후 민호는 그녀의 이야기를 계속 생각했다. 벚꽃으로 가득한 마을, 눈처럼 내리는 꽃잎들, 달콤한 향기. 그는 그것을 완벽하게 상상할 수 있었다. 그날 오후 이영숙이 민호에게 물었다. 오늘 새로운 청소부 아주머니를 만났니? 네. 민호가 대답했다. 박할머니요. 그녀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영숙은 웃었다. 그랬구나. 그녀는 특별한 분이셔. 비록 나이가 많으시지만 김 사장님이 그녀를 고용하기로 결정하셨어. 그녀는 추천을 받았거든. 매우 성실하고 정직하다고 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그녀가 다시 오시나요? 그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실 거야.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박순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생각에 행복했다. 그날 저녁 김재우는 약속대로 일찍 귀가했다. 그는 민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식사 중에 그는 민호에게 질문했다. 오늘 어땠어, 민호야? 정말 좋았어요, 아버지. 민호가 열정적으로 대답했다. 오늘 새로운 청소부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박순자 할머니요. 그녀는 저에게 그녀의 고향 마을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벚꽃이 가득한 마을이었대요. 김재우는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아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래? 그녀가 마음에 드는 것 같구나. 네,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녀는 저에게 내일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기로 약속했어요. 김재우는 아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고 기뻤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일과 민호의 치료에만 집중해 있었다. 아들이 단순히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그렇구나. 그녀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 기쁘구나. 식사 후 김재우는 민호와 함께 거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는 민호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그들은 오랜만에 아버지와 아들로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일어났다. 그는 박순자를 다시 만날 생각에 들떠 있었다. 아침 식사 후 그는 거실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익숙한 발소리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박할머니. 그가 반갑게 인사했다. 안녕, 민호. 박순자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오늘 아침 기분이 좋아 보이네. 네, 할머니가 오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뻤어요. 박순자는 웃었다. 나도 널 다시 만나게 되어 기뻐. 그녀는 청소를 시작했지만 민호와 계속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그에게 질문했다. 민호야,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뭐니? 민호는 잠시 생각했다. 음악이요, 피아노 치는 거 좋아해요. 음악을 들으면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 피아노 연주 좀 들려줄 수 있을까? 민호는 기쁜 표정을 지었다. 물론이죠. 그는 피아노실로 박순자를 안내했다.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 그는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의 작은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우아하게 움직였다. 박순자는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녀는 민호의 연주가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민호야, 그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어. 내 나이에 그렇게 연주할 수 있다니 놀라워. 민호는 수줍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정 선생님이 저를 가르쳐 주세요. 그녀는 제가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녀의 말이 맞아. 넌 특별한 재능이 있어. 청소를 마친 후 박순자는 민호에게 물었다. 정원에 나가볼까?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아.
민호는 즉시 동의했다. 네, 좋아요. 그들은 함께 뒤뜰 정원으로 나갔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박순자는 민호를 벤치로 안내했다. 여기 앉자. 그녀가 말했다. 내가 오늘 특별한 것을 가져왔어. 민호는 호기심에 차 있었다. 뭔데요? 손을 내밀어 봐. 민호가 손을 내밀자 박순자는 그의 손바닥에 작고 거친 것을 올려놓았다. 이게 뭐예요? 민호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이건 솔방울이야. 소나무에서 나온 거지. 민호는 조심스럽게 솔방울을 만졌다. 거칠고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었다. 이걸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아봐. 박순자가 제안했다. 민호는 솔방울을 코에 가까이 대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와, 좋은 냄새가 나요. 신선하고 달콤한 냄새요. 그래, 그것이 솔방울의 냄새야. 소나무의 향기지. 이 작은 솔방울 안에는 많은 씨앗이 있어. 각 씨앗은 자라서 새로운 나무가 될 수 있어. 정말요? 이렇게 작은 것에서 큰 나무가 자랄 수 있다니 신기해요. 박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자연은 항상 우리를 놀라게 해. 가장 작고 평범해 보이는 것들 안에도 기적이 있어. 그들은 정원에서 한동안 더 시간을 보냈다. 박순자는 민호에게 다양한 식물과 꽃을 만지게 하고 그것들의 향기를 맡게 했다. 그녀는 각각의 특성과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이것은 라벤더야. 그녀가 말했다. 향기가 진정 효과가 있어.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민호는 라벤더의 달콤하고 차분한 향기를 맡았다. 정말 좋은 냄새가 나요. 이건 로즈마리야. 박순자가 다른 식물을 민호의 손에 쥐어주었다. 기억력을 좋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 로즈마리. 민호는 그 이름을 반복했다. 향기가 강하고 신선해요. 그들이 정원에 있는 동안 정원사 박 할아버지가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박순자 씨. 민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군요. 네, 박 선생님. 민호에게 정원의 식물들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자, 좋은 생각이군요. 민호는 항상 자연에 관심이 많았어요. 박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민호는 특별한 아이예요.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민호는 두 어른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기뻤다. 그들은 그를 단순히 불쌍한 맹인 소년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의 특별함을 보았다. 저녁이 되자 박순자는 떠날 시간이 되었다. 내일 또 올게, 민호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뵐게요, 박할머니.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나도 그랬어, 민호야. 내일 더 많은 것을 가져올게. 박순자가 떠난 후 민호는 거실로 돌아갔다.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아 즉흥적으로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의 음악은 기쁨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오랜만에 진정으로 행복했다. 그날 밤 김재우가 늦게 귀가했을 때 그는 민호가 이미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조용히 아들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 옆에 앉았다. 민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다. 김재우는 부드럽게 아들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좋은 꿈 꾸렴, 민호야. 그가 속삭였다. 그는 민호의 침대 옆 테이블에 있는 솔방울을 발견했다. 이게 뭐지? 그는 솔방울을 집어들고 살펴보았다. 단순한 솔방울이었지만 민호에게는 분명히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김재우는 솔방울을 다시 내려놓고 방을 나섰다. 그는 아들이 새로운 청소부 아주머니와 함께 행복해하는 것이 기뻤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더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다음 주에 있을 미국 방문과 새로운 치료법의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날이 갈수록 민호와 박순자 사이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다. 매일 아침 민호는 박순자가 올 시간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녀는 항상 그에게 새로운 것을 가져왔다. 때로는 자연에서 온 작은 선물, 부드러운 깃털, 독특한 모양의 돌, 향기로운 허브, 또는 그녀가 손수 만든 작은 물건들이었다. 오늘은 뭘 가져오셨어요? 민호가 언제나처럼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날은 박순자가 일하기 시작한 지 2주째 되는 날이었다. 박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오래된 천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여기 이걸 만져봐. 민호의 작은 손이 뻗어나갔다. 그의 손가락이 무언가 부드럽고 둥근 것을 만졌다. 이게 뭐예요? 이건 귤이야. 박순자가 대답했다. 제주도에서 온 귤이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 중 하나야. 민호는 조심스럽게 귤을 만졌다. 그것은 작고 둥글었으며 껍질은 약간 거칠었다. 냄새가 좋아요. 그가 말했다.
그래, 껍질을 벗겨보렴. 박순자가 제안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귤의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다. 상큼한 감귤 향이 더욱 강하게 퍼졌다. 와, 정말 좋은 냄새가 나요. 뭐 그렇지? 이제 한 조각 먹어봐. 민호는 귤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맛이 그의 입안에 퍼졌다. 맛있어요. 그가 기뻐했다. 귤은 주황색이야. 박순자가 설명했다. 밝고 따뜻한 색이지. 제주도에는 귤 농장이 많아. 가을이 되면 나무들이 작은 주황색 보석들로 가득 차. 마치 나무에 작은 태양들이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여. 정말요? 제주도에 가본 적 있으세요? 응, 오래전에 남편과 함께 갔었어. 아름다운 섬이야. 한라산이라는 큰 산이 있고 주변에는 푸른 바다가 있지. 공기가 깨끗하고 신선해. 민호는 제주도를 상상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한 번도 서울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그의 치료를 위해 해외로 데려간 적은 있었지만 한국 내의 다른 장소들을 경험할 기회는 없었다. 우리도 언젠가 제주도에 갈 수 있을까요? 그가 물었다. 박순자는 따뜻하게 웃었다. 물론이지. 왜 안 되겠니? 너는 발밑에서 부드러운 모래를 느끼고 얼굴에 해풍을 맞으며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야. 이런 방식으로 박순자는 민호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다. 그녀의 설명은 항상 그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감각에 중점을 두었다. 시각적인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 냄새, 맛, 촉감에 대한 풍부한 묘사를 통해 민호가 세상을 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다음 날 박순자는 작은 찰흙 조각을 가져왔다. 오늘은 조금 다른 걸 해보자. 그녀가 제안했다. 이건 찰흙이야. 네가 원하는 어떤 형태로든 만들 수 있어. 민호는 호기심에 찬 표정으로 찰흙을 만졌다. 그것은 부드럽고 차가웠으며 그의 손가락 사이로 쉽게 움직였다. 뭘 만들어 볼까요? 그가 물었다. 네가 상상하는 건 무엇이든 내 마음속에 있는 이미지를 손으로 표현해봐. 민호는 잠시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미지를 형태로 만들어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흥미로웠다. 저는 산을 만들고 싶어요. 그가 마침내 결정했다. 박 할머니가 말씀하신 한라산이요. 좋은 생각이야. 자, 시작해보자. 박순자는 민호의 손을 부드럽게 인도했다. 그녀는 그에게 기본적인 모양을 만드는 방법, 높이를 주는 방법, 질감을 추가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그들은 함께 작은 산 모형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렇게요? 민호가 물었다. 그의 손가락이 찰흙 위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완벽해, 박순자가 칭찬했다. 이제 산 주변에 나무들을 추가해보자. 그들은 1시간 넘게 찰흙 모형을 만들었다. 결과물은 전문적이지는 않았지만 민호에게는 특별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손으로 만든 첫 번째 시각적 창작물이었다. 정말 잘했어, 민호야. 박순자가 말했다. 너는 타고난 예술가구나. 민호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정말요? 잘 됐나요? 물론이지. 내 산은 아주 실제 같아. 폰구리의 곡선, 나무들의 배치, 모두 완벽해. 민호는 자신의 창작물을 만지작거렸다. 그는 산의 가파른 경사, 작은 나무들의 질감, 기슭의 부드러운 곡선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그에게 특별한 성취감을 주었다. 박 할머니, 이걸 말려서 보관할 수 있을까요? 그가 물었다. 물론이지. 며칠 동안 말리면 단단해질 거야. 그러면 영원히 보관할 수 있어. 그들은 조심스럽게 찰흙 모형을 창가에 두었다. 햇빛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말릴 것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민호에게 새로운 자신감을 주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단지 볼 수 없는 아이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창조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순자의 가르침은 전통적인 교육과는 달랐다. 그녀는 민호에게 책이나 학문적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와 세상을 경험하는 다양한 방법을 가르쳤다. 그녀의 가르침은 민호의 나머지 감각을 더욱 예민하게 만들었다. 민호야, 오늘은 특별한 것을 가르쳐 줄게. 어느 날 박순자가 말했다. 우리는 소리를 통해 거리와 방향을 판단하는 법을 연습할 거야. 그녀는 민호를 넓은 거실로 데려갔다. 이제 나는 방 안의 다른 위치로 이동할 거야. 그리고 이 작은 방울을 흔들 거야. 네가 할 일은 소리가 나는 방향을 가리키고 내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 추측하는 거야. 민호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재미있는 게임처럼 들렸다.
박순자는 조용히 움직여 방의 다른 쪽으로 갔다. 그녀는 작은 방울을 흔들었다. 맑고 경쾌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민호는 집중하며 귀를 기울였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소리가 나는 방향을 가리켰다. 그쪽이요. 약 5m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맞았어. 박순자가 기뻐했다. 방향은 정확해. 거리는 약 6m야. 정말 잘했어. 다시 한번 해보자. 그들은 이 연습을 여러 번 반복했다. 매번 민호는 더 정확해졌다. 그는 소리의 미묘한 차이, 방 안에서의 반향, 그리고 공기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법을 배웠다. 이건 매우 유용한 기술이야. 박순자가 설명했다. 이렇게 연습하면 내 주변 환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 민호는 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즐거웠다. 그것은 그에게 더 큰 독립성을 주었다. 날이 갈수록 민호는 더 자신감 있고 행복해졌다. 그는 더 이상 그의 시력 상실을 슬퍼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이 가진 감각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김재우는 일찍 귀가했다. 그는 민호를 찾기 위해 집 안을 돌아다녔다. 거실에서 아들을 발견하지 못하자 그는 정원으로 향했다. 정원에 들어서자 그는 이상한 광경을 보았다. 민호와 나이든 여성이 잔디밭에 앉아 있었다. 그들 앞에는 다양한 식물과 작은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여성은 민호의 손을 이끌어 각 물건을 만지게 하고 있었다. 이건 세이지야.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냄새를 맡아봐. 강하고 향긋하지? 이 허브는 정화 효과가 있어. 옛날부터 나쁜 기운을 쫓는 데 사용됐지. 김재우는 잠시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는 여성이 누구인지 즉시 알아차렸다. 새로운 청소부였다. 그러나 그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그녀가 왜 민호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지였다. 그녀는 단지 집을 청소하기 위해 고용된 것이 아닌가. 민호야, 김재우가 마침내 말했다. 민호와 박순자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민호가 기쁘게 외쳤다. 웬드메드모, 일찍 오셨네요. 김재우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뭐 하고 있니? 박 할머니가 저에게 허브와 식물에 대해 가르쳐주고 계세요. 민호가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정말 재미있어요. 각 식물마다 다른 냄새와 느낌이 있고 각각 다른 특성이 있대요. 김재우는 박순자를 냉담하게 바라보았다. 당신이 박순자 씨이군요. 박순자는 존중하는 태도로 고개를 숙였다. 네, 김 사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은 청소를 위해 고용됐습니다. 김재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제 아들에게 이런 무엇이든 가르치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민호의 얼굴에 혼란스러운 표정이 스쳤다. 아버지, 박 할머니는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녀 덕분에 저는 세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민호야, 집에 들어가렴. 김재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박 씨와 이야기해야겠다. 민호는 망설였다. 그는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불쾌함을 감지했다. 하지만 아버지, 에레트 민호야. 김재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제발 집에 들어가렴. 곧 따라갈게. 민호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박순자의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나중에 뵐게요. 박 할머니. 그래, 민호야. 박순자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긴장감이 있었다. 민호가 집으로 들어가자 김재우는 박순자에게 직접 말했다. 마민제이, 박순자 씨, 제 아들과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죠? 박순자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민호는 특별한 아이입니다, 김 사장님. 그는 배우고 경험하고 싶어 하는 열정이 있어요. 저는 그저 그가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김재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민회에게는 최고의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는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박순자가 동의했다. 하지만 때로는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삶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법 같은 것들이요. 김재우의 눈에 의심의 빛이 스쳤다. 당신은 어떤 자격증이 있습니까? 시각장애 아동을 가르친 경험이 있나요? 공식적인 자격증은 없습니다. 박순자가 솔직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저도 한때 시각장애가 있는 조카를 돌본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제 나이에 저는 삶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김재우는 고개를 흔들었다. 보세요, 박씨. 저는 당신의 의도가 좋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민호는 특별한 아이입니다. 그는 특별한 치료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당신 같은 비전문가의 조언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박순자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김 사장님, 저는 민호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저 그가 행복하고 자신감 있게 성장하도록 돕고 싶을 뿐입니다. 그것은 제 책임입니다. 박 씨, 김재우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다. 앞으로는 단지 청소만 하십시오. 민호와의 이런 활동은 중단해 주세요. 그것이 명확합니까? 박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논쟁하고 싶지 않았다. 야, 네, 김 사장님. 예, 않습니다. 일이 좋습니다. 이제 일로 돌아가십시오. 김재우는 등을 돌려 집으로 향했다. 그는 민호를 찾기 위해 서둘렀다. 민호는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있었다. 민호야, 김재우가 말했다. 아들 옆에 앉으며. 아버지, 박 할머니에게 무슨 말을 하셨어요? 민호가 즉시 물었다. 김재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적절한 말을 찾고 있었다. 민호야, 박순자 씨는 청소부로 고용된 거야. 그녀의 임무는 집을 청소하는 것이지 너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야. 하지만 그녀는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민호가 항변했다. 그녀는 저에게 세상을 경험하는 새로운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해요. 민호야, 나는 이해해. 김재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전문가가 아니야. 그녀가 너에게 가르치는 것들은 과학적 근거가 없어. 그저 미신과 민간요법일 뿐이야. 민호의 얼굴이 슬픔으로 일그러졌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 중요한 것은 그녀가 저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녀는 저를 단지 장애가 있는 아이로 보지 않아요. 그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김재우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아팠다. 그는 자신이 민호의 장애에만 집중해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항상 민호를 고치려고 했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호야, 그가 시작했지만 적절한 말을 찾지 못했다. 제발 박 할머니가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해주세요. 민호가 간청했다. 그녀는 저에게 특별해요. 김재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민호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아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서 최선이란 과학적이고 증명된 방법들이었다. 박순자의 전통적이고 비과학적인 접근법은 그에게 의심스러웠다. 우리 이렇게 하자. 그가 마침내 타협안을 제시했다. 박순자 씨는 그녀의 청소일을 계속할 수 있어. 그리고 너는 그녀와 이야기할 수 있어. 하지만 더 이상 이런 활동은 없어. 허브나 식물이나 다른 것들로 하는 이상한 활동들 말이야. 그건 안 돼. 알겠니?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실망했지만 이것이 최선의 타협안이라는 것을 알았다. 네, 아버지. 좋아, 김재우가 말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 미국에서 새로운 의사를 만났는데 그가 다음 주에 한국에 올 거야. 그는 시신경 재생에 대한 혁신적인 연구를 하고 있어. 그가 너를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 민호는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스무탐 쯤신티린 다긴 매무식다. 네, 아버지. 좋네요. 그날 저녁 민호는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다. 그는 박순자와의 시간이 그립지만 적어도 그녀와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 엄격하고 과학적이며 때로는 완고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아버지가 자신을 깊이 사랑한다는 것도 알았다. 그의 엄격함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한편 김재우는 그의 서재에 앉아 민호의 의료 기록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미국의 새로운 의사 존슨 박사의 연구 논문을 읽고 있었다. 그것은 혁신적인 줄기세포 치료에 관한 것이었다. 아직 실험 단계였지만 초기 결과는 유망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그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이번에는 해결책을 찾을 거야.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자라고 있었다. 그는 수년간 이런 희망을 품어왔지만 항상 실망으로 끝났다. 그리고 오늘 민호의 말은 그를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가 정말 민호를 위한 최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는 자신의 완벽주의와 통제 욕구 때문에 아들의 행복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일까? 김재우는 이러한 생각들을 밀어냈다. 그는 민호가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것은 민호에게 포기하는 것과 같았다. 그리고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그는 박순자를 만나기를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아버지와의 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는 거실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곧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다. 박할머니! 그가 반갑게 불렀다. 안녕, 민호야. 박순자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따뜻했지만 약간의 슬픔이 느껴졌다. 박할머니, 어제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민호가 즉시 물었다. 박순자는 잠시 침묵했다. 민호야, 내 아버지는 그는 내가 너에게 더 이상 특별한 활동을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어. 그는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걸 걱정하시는 것 같아. 민호의 얼굴이 슬픔으로 일그러졌다. 알아요. 아버지가 저에게도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이지, 민호야. 박순자가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우리는 여전히 친구야. 나는 일하면서 너와 이야기할 수 있어. 단지 우리의 특별한 수업은 당분간 중단해야 할 뿐이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박할머니. 아버지는 때로는 너무 엄격하시지만 그건 그가 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박순자는 미소 지었다. 민호의 이해력과 성숙함은 항상 그녀를 놀라게 했다. 맞아, 민호야. 내 아버지는 너를 많이 사랑해. 그는 내게 최선의 것을 주고 싶어 하지. 박할머니, 제가 질문이 있어요. 민호가 갑자기 말했다. 아버지는 제가 볼 수 있게 될 거라고 항상 말씀하세요. 하지만 모든 의사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박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순자는 깊이 생각했다. 그녀는 민호에게 거짓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그의 희망을 완전히 꺾고 싶지도 않았다. 민호야, 나는 인생에서 많은 기적을 보았어.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말이야.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동시에 현재의 삶을 살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해.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저도 때로는 볼 수 있게 될까 생각해요. 그게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지금의 제 삶에도 만족해요. 특히 박할머니를 만난 후에요. 박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민호야. 나도 너를 만나게 되어 너무 행복해. 그들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때 민호가 무언가를 기억한 듯 갑자기 말했다. 아, 제 찰흙 모형이 다 말랐을 거예요. 어제 창가에 두었거든요. 그래, 확인해보자, 박순자가 말했다. 그들은 함께 창가로 걸어갔다. 찰흙 모형은 이미 단단하게 말라 있었다. 와, 정말 단단해졌네요. 민호가 기뻐했다, 모형을 만지며. 그래, 이제 네 방에 전시할 수 있겠구나. 박순자가 제안했다.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네, 그럴래요. 이건 제 첫 번째 작품이니까요. 그들은 모형을 민호의 방으로 가져갔다. 민호는 그것을 그의 침대 옆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완벽해, 박순자가 말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만질 수 있겠구나.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작은 모형이 그에게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단지 찰흙 덩어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와 박순자가 함께 만든 추억의 상징이었다. 이제 나는 청소를 시작해야겠구나, 박순자가 말했다. 하지만 일하면서 계속 이야기할 수 있어. 네, 박할머니, 민호가 대답했다. 저도 여기서 책을 읽을게요. 민호는 그의 점자책을 펼쳤지만 집중하기 어려웠다. 그의 생각은 계속해서 박순자와의 특별한 활동들로 돌아갔다. 그는 그것들이 그리웠다. 그러나 그는 또한 이것이 일시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다. 언젠가 아버지는 이해할 것이다. 언젠가 그들은 다시 함께 허브를 만지고 찰흙을 빚고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희망을 버리지 않기로 했다. 박순자가 그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바로 희망이었다. 한 주가 지나고 민호와 박순자 사이의 관계는 계속되었지만 이제 그들은 단지 대화만 나눌 수 있었다. 박순자는 청소를 하는 동안 민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민호는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지혜로운 말에 위안을 얻었다. 그러나 그들 모두 그들의 특별한 활동이 그리웠다.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김재우는 미국에서 온 새로운 의사 존슨 박사와 미팅을 위해 집을 비웠다. 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라디오에서 나오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갑자기 정원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리까. 민호야. 민호는 즉시 그 목소리를 알아보았다. 박할머니! 샤스. 그는 놀라며 창가로 달려갔다. 오늘은 토요일인데 일하시는 날이 아니잖아요? 그래, 오늘은 내 휴일이야, 박순자가 대답했다. 하지만 내게 보여주고 싶은 특별한 것이 있어서 왔어. 민호는 흥분했다. 뭔데요?
나 밖으로 나와 볼래? 정원에서 만나자. 민호는 망설였다. 그는 아버지가 박순자와의 특별한 활동을 금지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걱정하지 마. 박순자가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우리가 조금 규칙을 어겨도 괜찮을 거야. 그리고 네 아버지는 오후까지 돌아오지 않을 거잖아. 그렇지? 민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네, 맞아요. 그는 흰 지팡이 없이도 능숙하게 현관으로 향했다. 그는 이 집의 모든 구석구석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 정원에 도착하자 따뜻한 가을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는 박순자의 익숙한 발걸음 소리를 따라 정원 벤치로 향했다. 여기 있구나. 박순자가 반갑게 말했다. 앉아보렴. 민호가 벤치에 앉자 박순자는 그의 옆에 앉았다. 그녀의 천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다. 오늘은 내게 아주 특별한 것을 가져왔어. 그녀가 말했다. 이건 내 고향, 마을에서 자라는 특별한 약초야. 우리 마을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이 약초를 사용해왔지. 이것은 치유력이 있다고 믿어져. 민호는 호기심에 차서 손을 뻗었다. 그의 손가락이 작고 마른 잎들을 만졌다. 냄새가 좋아요. 그가 말했다. 약초를 코에 가까이 대며. 그래, 박순자가 미소 지었다. 이 약초는 청명초라고 불러. 청명은 맑은 시력이라는 뜻이야. 민호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다. 정말요? 이 약초가 시력을 도울 수 있나요? 박순자는 신중하게 대답했다. 우리 마을에서는 이 약초가 눈을 맑게 하고 시력을 강화하며 때로는 실명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전해져 왔어. 물론 이건 전통적인 믿음이고 현대의학에서 증명된 것은 아니야. 민호는 약초를 조심스럽게 만졌다. 그는 수많은 의사들이 그의 상태는 치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가슴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작은 희망이 살아있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하나요? 그가 물었다. 전통적인 방법은 이 약초로 차를 만들어 마시거나 약초를 갈아서 눈에 바르는 거야. 박순자가 설명했다. 내가 이미 약초를 갈아서 작은 연고를 만들었어. 네가 시도해보고 싶다면 말이야. 민호는 잠시 생각했다. 그는 아버지가 이런 전통적인 치료법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항상 과학과 현대의학을 신뢰했다. 그러나 민호는 또한 아버지의 모든 의학적 노력이 실패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해볼게요. 그가 마침내 결정했다. 박순자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하지만 민호야, 나는 내게 거짓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아. 이건 단지 오래된 전통이야.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 이해해요, 박할머니. 민호가 대답했다. 하지만 시도해보고 싶어요. 박순자는 작은 유리병을 열었다. 그 안에는 진한 녹색의 연고가 들어있었다. 네, 이제 내 눈을 감아봐.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민호는 눈을 감았다. 그는 박순자의 손가락이 부드럽게 그의 눈꺼풀 위에 연고를 바르는 것을 느꼈다. 연고는 시원하고 진정되는 느낌이었다. 이제 잠시 그대로 있어, 박순자가 말했다. 연고가 흡수될 시간이 필요해. 그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민호는 연고가 그의 눈꺼풀을 통해 스며드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약간 따끔거렸지만 불편하지는 않았다. 박할머니, 민호가 잠시 후 말했다. 할머니는 정말 이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박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바비큐 베이체, 민호야, 나는 인생에서 많은 기적을 보았어. 때로는 우리가 가장 기대하지 않을 때 일어나지. 하지만 내가 확실히 믿는 한 가지는 진정한 치유는 약초나 의학만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야. 그것은 여기서부터 와. 그녀는 민호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내 마음과 영혼으로부터.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박순자의 지혜를 이해했다. 그녀는 그에게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종류의 치유, 내면의 치유를 말하고 있었다. 이제 연고를 닦아내도 돼. 박순자가 말했다. 작은 수건을 그에게 건네며 민호는 조심스럽게 눈에서 연고를 닦아냈다. 그는 눈을 떴지만 예상대로 여전히 어둠만 보였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민호야, 박순자가 위로했다. 때로는 치유가 시간이 걸려. 우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해. 그들은 한동안 더 정원에 앉아 있었다. 박순자는 민호에게 그녀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 그녀의 마을의 전통과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민호는 모든 이야기에 매료되었다. 갑자기 민호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그의 눈 뒤쪽에서 약간의 따끔거림이 느껴졌다. 그는 처음에는 그것을 무시했지만 그 느낌은 점점 강해졌다. 박할머니, 그가 말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제 눈이 이상해요. 뭔가 따끔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박순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프니? 연고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걸까? 아니요, 아프지는 않아요. 민호가 대답했다. 그냥 이상해요. 눈을 다시 감아보렴 박순자가 제안했다. 내가 확인해 볼게. 민호는 눈을 감았다. 박순자는 조심스럽게 그의 눈꺼풀을 살폈다. 특별한 이상은 보이지 않았다. 염증이나 발적은 보이지 않는구나 그녀가 말했다. 어떤 느낌이니? 딸마씨,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아요. 민호가 설명했다. 하지만 괜찮아요. 사실 기분이 좋아요. 박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아마도 연고가 작용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 그들은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민호의 눈 뒤쪽에 이상한 느낌은 계속되었다. 그것은 점점 더 강해졌다. 얼마 후 민호는 눈을 다시 떴다. 그리고 그때 그는 무언가를 보았다. 아주 흐릿하고 희미했지만 확실히 무언가가 있었다. 빛의 작은 점타 박할머니. 그가 갑자기 외쳤다.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다. 저 뭔가 봐요. 박순자는 깜짝 놀랐다. 오지무잠보이트. 뭐라고? 빛이요. 작은 빛의 점이 보여요. 민호의 얼굴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 찼다. 정말 작고 흐릿하지만 확실히 뭔가가 있어요. 박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 민호야 확실해? 네, 확실해요. 민호는 손을 앞으로 뻗어 움직였다. 제 손이 움직일 때 그 빛도 약간 변해요. 마치 그림자 같아요. 박순자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연고가 실제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오래된 전통이었고 그녀는 민호에게 약간의 위안과 희망을 주기 위해 그것을 가져온 것뿐이었다. 민호야,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이건 놀라운 일이야. 민호는 너무 흥분해서 벤치에서 일어섰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머리가 이리저리 움직였다. 어디에 밝은 곳이 있고 어두운 곳이 있어요. 저기가 더 밝아요. 그는 태양 방향을 가리켰다. 그건 태양이 있는 곳이야. 박순자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경외감으로 가득 찼다. 민호는 울기 시작했다. 기쁨의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저는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어요, 박할머니. 한 번도요. 이건 놀라워요. 박순자도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호를 꼭 안았다. 민호야. 그들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서로를 안고 이 놀라운 순간의 기적을 나누며 아버지에게 말해야 해요. 민호가 갑자기 말했다. 그는 믿지 않을 거예요. 그래, 물론이지. 박순자가 동의했다. 하지만 천천히 가자. 이건 아직 시작일 뿐이야. 그리고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작은 기적이 영구적인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박할머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가 물었다. 모든 의사들이 제가 절대 볼 수 없을 거라고 했어요. 박순자는 깊게 생각했다. 민호야, 세상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어. 때로는 믿음, 희망, 그리고 사랑이 가장 강력한 약이 되기도 해. 어쩌면 연고의 효능 덕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네 안에 있던 무언가가 깨어난 것일 수도 있어. 민호는 자신의 눈을 만졌다. 그들은 여전히 평소와 같았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무언가가 변했다. 작은 빛, 작은 희망의 불꽃이 켜진 것이다. 우리 안으로 들어가자 박순자가 제안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지켜보자.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민호는 여전히 흰 지팡이를 사용했지만 이제 그는 빛과 어둠의 차이를 희미하게 감지할 수 있었다. 그것은 미미한 변화였지만 그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의미했다. 집 안에서 그들은 거실에 앉았다. 박순자는 민호에게 더 많은 연고를 주었다. 이걸 매일 사용해 보렴 그녀가 말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지켜보자. 민호는 기쁘게 동의했다. 네, 박할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민호야, 박순자가 진지하게 덧붙였다. 이것에 대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적어도 지금은 우리는 이것이 지속될지 확실히 알 수 없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해했다. 그는 모든 사람들, 특히 아버지에게 희망을 준 다음 그것이 사라진다면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아버지에게는 말해야 해요. 그가 말했다. 그는 알아야 해요, 제다. 그래, 물론이지. 박순자가 동의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말하렴. 그리고 기대를 너무 높이지 않도록 해. 그들은 김재우가 돌아올 때까지 함께 기다렸다. 시간은 천천히 갔다. 민호는 계속해서 그의 새로운 시각 경험에 놀라워했다. 그는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다. 그는 모양이나 색을 볼 수는 없었지만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을 구별할 수 있었다. 정원의 나무들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가 흥분해서 말했다. 그들은 더 어두운 형태로 보여요. 박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맞아. 네가 가리키는 곳이 정확히 큰 소나무가 있는 곳이야. 드디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김재우가 돌아왔다. 민호야, 나 왔어. 그가 불렀다. 민호는 흥분해서 현관으로 달려갔다. 아버지! 김재우는 민호가 그를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는 더 놀라운 것을 보았다. 박순자가 거실에 있었다. 그녀의 휴일에. 박순자 씨, 무슨 일이시죠?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하지만 민호가 그에게 도달하기 전에 그는 그의 아들의 얼굴에 있는 무언가를 보았다. 희열, 흥분, 그리고 무언가 다른 것, 그의 눈에 새로운 빛이 있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호가 흥분해서 말했다. 저 뭔가 볼 수 있어요. 김재우는 얼어붙었다. 뭐라고? 빛이요. 제가 빛을 볼 수 있어요. 땐 민호가 기분에 차서 말했다. 이제는 뛰어말까. 작고 희미하지만 확실히 뭔가가 있어요.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을 구별할 수 있어요. 김재우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민호의 눈을 자세히 살폈다. 민호야, 장난치는 거니? fals잖아요, 아버지. 진심이에요. 민호가 주장했다. 창 쪽을 보세요. 그곳이 더 밝죠? 그리고 복도는 더 어두워요. 저는 그 차이를 볼 수 있어요. 김재우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박순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의문이 가득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가 물었다. 박순자는 앞으로 걸어 나왔다. 김 사장님,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약초와 연고에 대해 그리고 정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솔직했다. 그녀는 자신이 규칙을 어겼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녀가 민호를 돕고 싶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읽기 힘들었다. 그는 화가 났을까? 놀랐을까? 기뻤을까? 민호는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김재우가 마침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당신은 내 아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전통 의학을 사용했다는 거군요. 내 명백한 지시를 어기고. 박순자는 고개를 숙였다. 네, 그렇습니다. 김 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호를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김재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런 다음 그는 민회계로 돌아섰다. 정말 뭔가 볼 수 있니, 민호야? 민호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정말이에요. 김재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다. 한편으로는 그는 박순자가 그의 명령을 어긴 것에 화가 났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아들이 마침내 뭔가를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압도되었다. 수년간의 현대 의학적 노력 끝에 결국 민간요법이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 가능할까? 우리는 즉시 의사에게 가야 해. 그가 마침내 말했다. 이것이 실제인지 아니면 단지 일시적인 효과인지 확인해야 해. 하지만 아버지, 민호가 간청했다. 박 할머니가 더 많은 연고를 주셨어요. 제가 계속 사용하면 어쩌면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김재우는 민호와 박순자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는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다. 그의 과학적인 마음은 이 모든 것을 의심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로서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다. 좋아, 그가 마침내 결정했다. 연고를 계속 사용해.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의사의 검사도 받을 거야. 이것이 정말로 무슨 일인지 이해해야 해. 민호는 기뻐했다. 고마워요, 아버지. 김재우는 박순자에게로 돌아섰다. 박순자 씨, 당신은 그는 적절한 말을 찾지 못했다. 그는 그녀에게 감사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여전히 그의 권위가 무시된 것에 화가 났다. 김 사장님, 박순자가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민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가 규칙을 어겼다면 죄송합니다. 김재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이 발전에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새로운 희망이 빛났다. 만약 이것이 진짜라면 그날 밤 김재우는 민호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아들이 잠들 때까지 지켜보았다. 민호의 얼굴에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했다. 처음으로 그는 세상의 빛을 경험했다. 비록 작고 희미한 빛이었지만 그것은 시작이었다. 김재우는 민호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좋은 꿈 꾸렴, 내 아들. 그가 속삭였다. 그는 방에서 나와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책상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간단한 약초가 현대의학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이것은 진짜일까? 아니면 단지 일시적인 효과일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민호의 얼굴에 있던 순수한 기쁨을 생각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아들에게 시력을 돌려주는 것에만 집중해왔다. 그러나 오늘 그는 깨달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호의 행복이었다. 수연아, 그는 책상 위에 아내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우리 아들이 빛을 볼 수 있대. 작은 기적이야. 그날 밤 김재우는 오랜만에 평화롭게 잠들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의문으로 가득 찼지만 그의 가슴은 희망으로 가득 찼다. 어쩌면 그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기적이 마침내 일어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한편 민호는 자신의 방에서 꿈을 꾸고 있었다. 그의 꿈에서 그는 완전히 세상을 볼 수 있었다. 색상, 모양, 형태, 모든 것이 선명했다. 그는 아버지의 얼굴, 박순자의 미소, 푸른 하늘, 녹색 나무들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생생하게 느껴졌다. 마치 미래의 약속처럼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달려갔다. 어제의 경험이 진짜였을까? 아니면 그저 그의 상상이었을까? 커튼을 젖히자 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민호는 숨을 들이켰다. 그는 여전히 빛을 감지할 수 있었다. 사실 어제보다 더 선명하게 보였다. 이제 그는 창문의 윤곽을 희미하게 구별할 수 있었다. 아버지, 그가 복도로 달려나가며 외쳤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김재우는 이미 일어나 있었다. 그는 민호의 방으로 서둘러 갔다. 또 교육캐스터, 민호야, 무슨 일이니? 제가 여전히 볼 수 있어요. 된 민호가 기분에 차서 말했다. 이젠 어디어마카. 어제보다 더 잘 보여요. 창문의 형태가 보여요. 김재우는 아들의 눈을 자세히 살폈다. 민호의 눈은 여전히 같아 보였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무언가가 달라 보였다. 더 생기 있고 더 반응적이었다. 정말 놀랍구나, 민호야. 김재우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경외감과 의심이 섞여 있었다. 우리는 오늘 의사를 만나러 갈 거야.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아내야 해. 아침 식사 후 김재우는 민호를 데리고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안과 전문의인 이 교수를 만나러 갔다. 그는 김재우가 긴급 상황이라고 설명하자 바로 민호를 진료하기로 동의했다. 이 교수의 병원에 도착하자 그들은 곧바로 진료실로 안내되었다. 이 교수는 중년의 진지한 표정을 한 남성이었다. 그는 민호의 시력 상태에 대한 이전 기록들을 이미 검토한 상태였다. 김 사장님 반갑습니다. 이 교수가 인사했다. 그리고 민호군 오랜만이구나.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이 선생님. 그래서 민호의 시력에 변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 교수가 말했다. 김재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제부터 민호가 빛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 교수는 안경을 조정했다. 매우 이례적이지만 한번 검사해 보겠습니다. 그는 민호를 검사용 의자에 앉히고 일련의 테스트를 시작했다. 그는 민호의 눈에 다양한 강도의 빛을 비추고 그가 감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빛이 보이니, 민호야? 그가 물었다. 작은 손전등을 민호의 오른쪽 눈에 비추며 네. 민호가 즉시 대답했다. 밝은 빛이 보여요. 이 교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테스트를 계속했다. 이번에는 다양한 위치에서 빛을 비추며 지금은 어디에서 빛이 오지? 민호는 정확히 빛이 오는 방향을 가리켰다. 테스트가 진행될수록 이 교수의 표정은 점점 더 놀라워졌다. 마침내 그는 민호에게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물체들을 보여주었다. 이게 무슨 모양인지 알 수 있니? 그가 물었다. 큰 검은색 원을 흰색 배경 위에 들고. 민호는 집중했다. 동그란 것 같아요. 그가 말했다. 완전히 선명하지는 않지만 둥근 형태가 보여요. 이 교수는 김재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다. 김 사장님,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민호의 시신경에 어떤 활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김재우는 충격을 받았다. 이것이 영구적일까요?
이 교수는 어깨를 으쓱했다. 와, 그건 말하기 어렵습니다.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MRI, CT 스캔, 그리고 다양한 시력 테스트를 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호가 확실히 어느 정도의 시각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민호는 흥분했다. 제가 계속 더 잘 볼 수 있게 될까요, 이 선생님? 교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글쎄, 민호야. 나는 단정적인 약속을 할 수는 없어. 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매우 유망해. 우리는 계속 지켜봐야 할 거야. 김재우는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듯했다. 이 교수님, 제가 최근에 미국에서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존슨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 말입니다. 혹시 이 변화가 그 영향일 수도 있을까요? 이 교수는 잠시 생각했다.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민호가 그 치료를 받은 적이 있나요? 아니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김재우가 인정했다. 하지만 제가 몇몇 초기 단계의 약물을 구해서 민호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었다. 김재우는 그런 약물을 구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이 갑작스러운 변화가 박순자의 전통적인 연고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 교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군요. 흥미롭습니다. 그 약물에 대한 정보를 저에게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이 이런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김재우는 불편해 보였다. 물론입니다.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민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아버지가 그에게 어떤 새로운 약물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시력 변화는 오직 박순자의 연고 때문이었다. 아버지, 그가 시작했지만 김재우가 그를 재빨리 제지했다. 나중에 이야기하자 민호야,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 경고의 톤이 있었다. 추가 검사 후 그들은 병원을 떠났다. 차 안에서 민호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왜 이 선생님에게 거짓말을 하셨어요? 제가 어떤 새로운 약도 복용하지 않았다는 거 아시잖아요. 김재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민호야, 이건 복잡한 문제야. 네가 이해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어. 전 이해할 수 있어요. 민호가 주장했다. 제 시력이 돌아오고 있는 건 박할머니의 연고 때문이에요. 우리 둘 다 그걸 알고 있잖아요. 김재우는 차를 길가에 세웠다. 그는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있었다. 민호야, 네오즈. 나는 확신할 수 없어. 그 연고가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그저 우연의 일치인지, 어쩌면 내 시신경이 자연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 하지만 모든 의사들이 그건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민호가 반박했다. 의학은 항상 발전하고 있어, 민호야.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 김재우는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내가 수년간 최고의 의사들을 찾아다녔는데 결국 단순한 민간요법이 효과가 있다니. 민호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것은 자존심의 문제였다. 아버지, 중요한 건 제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김재우는 미소를 지었다. 비록 그의 눈에는 여전히 갈등이 보였지만 네 말이 맞아, 민호야. 결과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네가 조금이라도 볼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야.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다. 민호는 즉시 박순자를 찾았다. 그녀는 부엌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 박할머니, 그가 흥분해서 불렀다. 의사가 제 시력이 정말로 좋아지고 있다고 확인했어요. 박순자는 밝게 웃었다. 정말이니? 민호야, 정말 기쁘구나. 네, 그리고 제 시력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이제 형태를 더 잘 구별할 수 있어요. 아까는 이 선생님이 보여준 원형이 보였어요. 박순자는 눈물을 참으려고 노력했다. 그건 정말 놀라운 소식이구나, 민호야. 박할머니의 연고 덕분이에요, 민호가 말했다. 매일 바르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요. 박순자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마치 누가 듣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이. 네,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시니?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민호의 얼굴이 약간 어두워졌다. 아버지는 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는 이 선생님에게 제가 새로운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해했다. 네 아버지에게는 시간이 필요할 거야, 민호야. 때로는 우리가 믿는 것과 다른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하지만 왜 아버지는 그냥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제 시력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박순자는 부드럽게 웃었다. 성인들은 때로 복잡해, 민호야. 특히 너처럼 그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 관한 일일 때는 더욱 그래. 네 아버지는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어해. 그리고 그는 항상 과학과 의학을 믿어왔지. 갑자기 그의 모든 믿음이 도전받게 되면 그것은 그에게 어려운 일일 수 있어.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박 할머니에게 감사드리고 싶어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을 거예요. 고맙다, 민호야. 하지만 기억해. 진정한 치유는 여기서 왔어. 그녀는 그의 가슴을 가리켰다. 내 안에 있는 힘에서 말이야. 연고는 그저 그 힘을 깨우는 데 도움을 줬을 뿐이야. 그날 오후 민호는 정원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는 이제 나무들의 윤곽, 꽃들의 형태를 희미하게 볼 수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흐릿하고 형체 없는 그림자들로 가득했지만 그것은 완전한 어둠보다 훨씬 나았다. 그는 장미 덤불 옆에 앉아 꽃을 만졌다. 그는 그들의 부드러운 꽃잎, 가시가 있는 줄기를 느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들의 붉은색을 희미하게 감지할 수 있었다. 무슨 색이지? 그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는 색상의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지만 아직 그들을 정확히 구별할 수는 없었다. 그건 빨간색이야. 민호야. 정원사 박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박할아버지. 저는 이제 조금 볼 수 있어요. 알고 계셨어요? 박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이니? 어떻게? 민호는 박순자의 연고에 대해 설명했다. 박할아버지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 찬 표정을 지었다. 그거 정말 놀라운 소식이구나, 민호야. 나는 항상 자연의 치유력을 믿어왔어. 우리 조상들의 지혜는 현대 과학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단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저는 색을 배우고 있어요. 박할아버지가 항상 저에게 설명해 주셨던 그 색들이요. 박할아버지는 다양한 꽃들을 가리키며 민호에게 그들의 색을 가르쳐 주었다. 저기 노란 튤립, 보라색 라벤더, 파란색 수국이 있어. 각각은 고유한 색을 가지고 있지. 민호는 집중하며 각 꽃을 바라보았다. 그는 색상의 차이를 완전히 구별할 수는 없었지만 각각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저는 언젠가 모든 색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그렇게 믿어. 민호야, 박할아버지가 말했다. 내연 특별한 아이야.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민호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박순자가 저녁 식사 준비를 돕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이례적이었다. 그녀는 보통 청소만 했다. 박할머니 요리도 하세요? 그가 물었다. 박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네가 세상을 보기 시작한 날. 그래서 내가 이영숙 씨에게 특별한 요리를 만들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어. 그들은 전통적인 한국 요리로 가득한 피스트를 준비했다. 불고기, 잡채, 다양한 반찬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김재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이 특별한 식사에 놀랐다. 이게 다 뭐지? 그가 물었다. 민호의 시력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을 축하하는 저녁 식사예요, 김 사장님. 이영숙이 설명했다. 박순자 씨가 도와주셨어요. 김재우는 박순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그는 여전히 그녀의 역할과 그녀의 전통적인 치료법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앉읍시다부터 식사 중 민호는 흥분해서 그의 새로운 시각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 테이블 위에 그릇들이 보여요. 흐릿하지만 그들이 있는 곳을 볼 수 있어요. 김재우는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싶어 했다. 식사 후 김재우는 민호에게 물었다. 내일 미국에서 온 존슨 박사를 만나러 갈 거야. 그는 네 상태에 관심이 있어. 아마도 그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을 거야.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아버지 존슨 박사에게도 제가 새로운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건가요? 김재호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민호야, 아버지 제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민호가 간청했다. 제 시력이 돌아오는 건 박할머니의 연고 덕분이에요. 우리는 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김재호는 조용히 있었다. 그는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다. 민호는 계속했다. 저는 아버지가 왜 이걸 인정하기 어려워하시는지 이해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볼 수 있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김재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네 말이 맞아, 민호야. 내가 너무 자존심이 세나 봐. 내가 너를 치료하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해. 아버지가 치료하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민호가 재빨리 말했다. 아버지는 항상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박할머니를 고용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 덕분에 제가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김재우는 웃음을 터뜨렸다. 네오는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민호야. 항상 모든 것에 좋은 면을 볼 줄 아는구나. 이제 정말로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민호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들은 함께 웃었다. 그것은 오랜만에 느끼는 진정한 웃음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한 순간은 오래 가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존슨 박사가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변했다. 존슨 박사는 높은 명성을 가진 미국인 신경안과학자였다. 그는 김재우의 초대로 한국에 왔다. 그들은 김재우의 서재에서 만났다. 민호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씨, 존슨 박사가 말했다. 김재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가 빛과 형태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교수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군요, 존슨 박사가 말했다. 민호의 시신경 손상을 고려하면 이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 원인에 대한 이론이 있으신가요? 김재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여전히 과학적인 설명을 고수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사실 약간 복잡합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민호가 전통 한약을 사용했습니다. 존슨 박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전통 한약이요? 네, 우리 집 청소부가 준 약초 연고입니다. 김재우가 인정했다. 믿기 어렵겠지만 민호가 그것을 사용한 직후에 시력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존슨 박사는 흥미로워 보였다. 매우 흥미롭군요. 그 연고의 샘플을 볼 수 있을까요? 김재우는 박순자에게 연고를 가져오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곧 작은 유리병을 가져왔다. 존슨 박사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검사했다. 저희 연구소에서 이것을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그가 물었다. 이 연고의 성분이 실제로 시신경 재생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내는 것은 큰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김재우는 동의했다. 물론입니다. 무엇이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협조하겠습니다. 박순자는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과학자들이 그녀의 연고를 분석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민호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그럼 이제 민호를 검사해 볼까요? 존슨 박사가 제안했다. 그들은 민호를 부르고 존슨 박사는 일련의 테스트를 진행했다. 그의 결론은 이 교수의 결론과 같았다. 민호의 시력은 확실히 향상되고 있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존슨 박사가 말했다. 제가 수십 년간 이 분야에서 일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테스트가 끝난 후 존슨 박사는 김재우와 단둘이 이야기하기를 원했다. 그들은 다시 서재로 돌아갔다. 김씨, 존슨 박사가 진지하게 말했다. 이 발견은 잠재적으로 혁명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전통 한약이 정말로 시신경 재생에 효과가 있다면 그것은 수백만 명의 시각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김재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이 연고를 연구하고 그 효능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존슨 박사가 계속했다. 우리는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더 많은 연구와 임상시험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김재우가 말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제공하겠습니다. 존슨 박사는 미소를 지었다. 훌륭합니다. 그럼 다음 단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민호를 미국으로 데려가 우리 연구소에서 추가 검사를 받게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그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 연고의 효과를 더 자세히 연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재우는 잠시 생각했다.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처음에는 몇 주 정도요. 하지만 결과가 유망하다면 우리는 민호를 더 장기적인 연구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게 민호에게 안전한가요? 물론입니다. 존슨 박사가 확신 있게 말했다. 우리는 민호의 안전과 웰빙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그에게 최첨단 의료 관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김재우는 깊이 생각했다. 이것은 큰 결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민호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았다. 민호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존슨 박사는 동의했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그 청소부 여성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도 연구에 참여시킬 수 있을까요? 그녀가 이 연고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전통 지식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김재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순자 씨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존슨 박사가 떠난 후 김재우는 민호에게 미국 여행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예상대로 민호는 흥분했다. 정말요? 미국에 갈 수 있어요? 그가 기쁨에 차서 물었다. 그리고 제 시력이 계속 좋아질 수 있나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 김재우가 말했다. 존슨 박사와 그의 팀은 너의 상태를 연구하고 어쩌면 다른 시각장애인들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려고 해. 민호의 얼굴이 갑자기 진지해졌다. 박 할머니도 우리와 함께 가나요? 김재우는 망설였다. 글쎄. 존슨 박사는 그녀를 포함시키고 싶어 하지만 그녀가 원할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그녀에게는 여기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박 할머니 없이는 안 돼요. 민호가 주장했다. 그녀의 연고가 저를 도운 거예요. 그녀가 꼭 와야 해요. 김재우는 아들의 감정적인 반응에 놀랐다. 그는 민호와 박순자 사이의 유대감이 그렇게 깊은 줄 몰랐다. 알았어요, 민호야. 내가 그녀에게 물어볼게. 약속해. 그날 저녁 김재우는 박순자에게 미국 연구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그녀가 참여하도록 초대했다. 제 연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신이 있었다. 존슨 박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우가 대답했다. 그리고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의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호의 시력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연고를 사용한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박순자는 잠시 생각했다. 미국은 멀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그리고 저는 이미 나이가 많아요. 저는 집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김재우는 이해했다. 물론입니다. 제가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당신이 함께 가기를 정말 원합니다. 박순자의 얼굴에 감동의 표정이 스쳤다. 정말요? 그 아이는 정말 특별해요. 맞습니다. 김재우가 동의했다. 그리고 당신이 그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박 씨. 저는 당신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당신을 의심했지만 당신은 정말로 제 아들을 도왔습니다. 박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고맙습니다, 김 사장님. 하지만 진정한 기적은 민호의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저 그것을 깨우는 데 도움을 줬을 뿐이에요. 그들은 조용히 서 있었다. 서로를 새로운 이해와 존경으로 바라보며.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순자가 마침내 말했다. 미국 여행에 대해서요. 김재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저희는 그것을 존중할 것입니다. 그날 밤 민호는 침대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는 창문을 통해 별들을 희미하게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어둠 속의 작은 빛점들로 보였다. 그것은 그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광경이었다. 감사해요, 박 할머니. 그가 속삭였다. 그리고 고마워요, 하늘에 계신 어머니. 제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는 눈을 감았다. 내일이 가져올 새로운 모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서 미국 더 많은 연구 그리고 어쩌면 완전한 시력의 가능성, 꿈은 이제 현실이 될 수 있었다. 다음 몇 주 동안 민호의 세계는 완전히 변화했다. 그의 시력은 매일 조금씩 향상되었다. 이제 그는 사람들의 형태, 가구의 윤곽, 심지어 조금씩 색상까지 구별할 수 있었다. 비록 모든 것이 여전히 흐릿했지만 그것은 그가 8년 동안 경험했던 완전한 어둠보다 훨씬 나은 것이었다. 김재우는 미국 여행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존슨 박사와 그의 연구팀은 민호의 사례에 큰 관심을 보였고 그들은 서울에서 샌프란시스코로의 여행을 모두 준비했다. 김재우는 민호의 의료 기록, 검사 결과, 그리고 박순자의 연고 샘플까지 모두 모았다. 박순자는 며칠 동안 깊이 생각한 끝에 그들과 함께 가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민호와의 특별한 유대감이 그녀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정말 가기로 결정하셨어요. 민호가 그녀에게 물었을 때 그의 얼굴에는 순수한 기쁨이 가득했다. 그래, 민호야, 박순자가 대답했다. 내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이건 우리가 함께 시작한 여정이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끝내야 할 것 같아. 민호는 그녀를 꼭 안았다. 감사해요, 박 할머니. 당신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출발 날짜가 다가오자 김재우는 점점 더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그는 아직도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가 수년간 현대의학에 쏟은 모든 투자와 믿음이 이렇게 결실을 맺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의 자존심은 여전히 상처를 입었지만 그의 아들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이 그 모든 것을 압도했다. 출발 전날 밤, 그는 민호의 방에 들어가 침대 옆에 앉았다. 민호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김재우는 자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민호의 눈꺼풀 아래에서 빠른 눈의 움직임이 보였다. 그는 꿈을 꾸고 있었다. 아마도 이제는 색과 형태가 있는 꿈일 것이다. 민호야, 김재우가 조용히 속삭였다.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했어. 내 방식이 최선이라고. 하지만 네가 나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구나. 때로는 가장 단순한 답이 가장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치유는 의학이나 돈에서 오지 않고 사랑과 믿음에서 온다는 것을. 그는 아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내일부터 우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거야.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너를 진정으로 볼 것을 약속해. 내 안에 있는 경이로움과 강인함을 말이야.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공항으로 향했다. 박순자는 전통적인 한복을 입었고 그녀의 오래된 천 가방을 꼭 쥐고 있었다. 그녀는 약간 긴장해 보였지만 동시에 결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박할머니? 민호가 물었다. 그녀의 손을 잡으며. 괜찮아, 민호야, 그녀가 대답했다. 그냥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는 거라서 약간 긴장됐을 뿐이야. 걱정 마세요, 민호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꽤 재미있어요. 그리고 제가 곁에 있을 거예요. 박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이 작은 소년이 그녀를 안심시키는 모습이 아이러니했다. 그녀는 민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지만 동시에 그에게서도 많은 것을 배웠다. 그의 용기, 낙관주의, 그리고 순수한 기쁨은 그녀에게 영감을 주었다. 김재우는 그들의 교환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점점 더 민호와 박순자 사이의 특별한 유대감을 인정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것이 그를 위협했지만 이제 그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이해했다. 그들은 비즈니스 클래스로 여행했다. 민호는 창가 좌석에 앉아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 밖을 바라보았다. 와, 백하미연이. 모든 것이 점점 작아져요. 건물들, 차들. 마치 장난감 같아요. 박순자는 약간 긴장하면서도 웃음을 지었다. 정말 대단하구나, 민호야. 2, 3시간의 비행 후 그들은 마침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존슨 박사가 공항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그는 키가 크고 친절한 인상의 남성이었다. 김씨, 민호, 그리고 박씨. 그가 따뜻하게 인사했다. 미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행은 어떠셨나요? 좋았습니다, 존슨 박사님. 김재우가 대답했다. 모두 약간 피곤하지만 여기 온 것이 기쁩니다. 존슨 박사는 민호를 바라보았다. 민호, 네 시력은 어떠니? 비행기에서 무언가 볼 수 있었니? 민호는 밝게 웃었다. 네, 구름 위로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정말 멋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공항이 얼마나 큰지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네요. 존슨 박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렇군. 내 시력이 생각보다 빨리 향상되고 있구나. 이건 매우 유망한 징후야. 그들은 리무진을 타고 스탠퍼드 대학교 인근의 고급 호텔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휴식을 취하고 다음날 시작될 검사를 준비했다. 호텔 스위트룸에서 민호는 창가로 달려갔다. 그는 샌프란시스코의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그는 높은 건물들, 다리, 그리고 멀리 바다까지 볼 수 있었다. 아버지, 박할머니, 와서 보세요. 그가 흥분해서 불렀다. 정말 아름다워요. 김재우와 박순자는 그의 옆으로 왔다. 그들은 민호의 얼굴에 있는 순수한 경이로움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정말 아름다운 도시구나. 김재우가 말했다. 그의 손을 아들의 어깨에 얹으며. 이건 모두 박할머니 덕분이에요. 민호가 말했다. 박순자를 바라보며. 박할머니가 저를 어둠에서 구해주셨어요. 박순자는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아니야, 민호야. 넌 항상 내면의 빛을 가지고 있었어. 나는 그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을 도왔을 뿐이야.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스탠퍼드 의과대학의 신경안과 연구센터로 향했다. 그곳에서 민호는 일련의 검사를 받았다. 존슨 박사와 그의 팀은 민호의 눈과 시신경을 자세히 검사했다. 그들은 박순자의 연고도 분석하기 시작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존슨 박사는 김재우와 박순자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다. 제가 지금까지 본 것에 기초하면, 그가 말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례입니다. 민호의 시신경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어나고 있죠. 김재우가 말했다. 맞습니다. 존슨 박사가 동의했다. 그리고 저희는 박 씨의 연고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몇 가지 매우 독특한 약초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가지 성분이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신경 성장 인자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시신경 재생을 자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박순자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정말인가요? 저는 단지 제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연고를 만들었을 뿐인데요. 그것이 그런 특별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이것이 바로 전통 의학의 지혜가 현대 과학과 만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존슨 박사가 말했다. 때로는 수백 년 된 치료법이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지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재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항상 과학과 기술을 신뢰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다른 종류의 지혜,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지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가 물었다. 저희는 민호의 시력 향상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존슨 박사가 설명했다. 그리고 연고의 성분을 더 자세히 분석할 것입니다. 저희 목표는 그 효능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박 씨의 지식과 협력 덕분에 가능합니다. 박순자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제가 도울 수 있다면 기쁘겠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민호는 매일 검사를 받았다. 그의 시력은 계속해서 향상되었다. 이제 그는 얼굴을 인식하고 글자를 읽기 시작할 수 있었다. 세상은 그에게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리고 그와 함께 색상의 아름다움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박 할머니, 이게 빨간색인가요? 그가 물었다. 장미를 가리키며. 그래, 민호야. 박순자가 대답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건 가장 아름다운 빨간색이야. 김재우는 그의 아들이 세상을 발견하는 것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는 민호가 처음으로 그의 얼굴을 정말로 본 그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 민호가 말했다. 그의 눈을 자세히 바라보며. 아버지의 눈은 갈색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저보다 훨씬 키가 크시네요. 김재우는 웃음과 눈물 사이에서 망설였다. 그래, 미호야. 나는 꽤 큰 편이지. 그리고 네가 나를 볼 수 있다니 정말 기쁘구나. 연구가 진행될수록 존슨 박사와 그의 팀은 박순자의 연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그들은 그 안에 활성 성분을 분리하고 그것이 어떻게 시신경 재생을 촉진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정말 획기적인 발견입니다. 존슨 박사가 어느 날 발표했다. 우리는 이 치료법을 기반으로 한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박 씨의 지식과 민호의 놀라운 회복 덕분입니다. 김재우는 진심으로 미소를 지었다. 저희는 기여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만약 민호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한 달 후 그들이 미국에 도착한 지 정확히 4주째 되는 날, 모든 것을 바꾸는 순간이 찾아왔다. 민호는 그날 아침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햇빛이 그의 방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다. 세상이 갑자기 더 선명해졌다. 마치 안개가 걷힌 것처럼. 아버지, 박 할머니, 그가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떨렸다. 김재우와 박순자가 서둘러 그의 방으로 들어왔다. 무슨 일이니, 민호야? 김재우가 물었다. 민호는 천천히 그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전에 없던 맑음이 있었다. 그는 곧바로 그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완벽한 초점으로. 저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가 속삭였다. 선명하게요. 아버지의 수염, 박할머니의 주름, 벽의 그림, 창밖의 나무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여요. 김재우는 숨을 들이켰다. 그는 민호의 눈을 살펴보았다. 그것들은 더 이상 공허하거나 초점이 없지 않았다. 그들은 생기와 지능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의 아들은 정말로 볼 수 있었다. 민호야,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너무나 감격스러웠다. 박순자는 조용히 울고 있었다. 기쁨의 눈물을. 오 민호야,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이건 기적이구나. 그들은 즉시 존슨 박사에게 연락했다. 그는 즉시 그들을 연구소로 데려와 민호를 검사했다. 검사 후 그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 찬 얼굴로 돌아왔다.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가 발표했다.
민호의 시신경이 완전히 재생되었습니다. 그의 시력은 거의 정상입니다. 사실 약간의 조정만 있으면 그는 완벽한 시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김재훈은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이것은 의학적 기적 아닌가요? 존슨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김씨. 이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것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박 씨의 연고에 있는 성분들은 놀라운 치유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민호의 회복 속도와 완전성은 여전히 놀랍습니다. 민호는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기뻐했다. 그는 모든 것을 보고 싶어 했다. 색상, 얼굴, 자연, 예술, 세상의 모든 시각적 경기로움, 그리고 그와 함께 그는 모든 사람에게 그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했다. 김재훈은 그의 아들의 완전한 회복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마련했다. 그들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좋은 레스토랑 중 하나로 갔다. 그곳에서 멋진 만찬을 즐기는 동안 김재훈은 그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잠시 침묵을 청하고 잔을 들었다. 오늘 밤 우리는 정말 놀라운 것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작했다. 제 아들 민호의 시력이 돌아왔습니다. 8년 동안의 어둠 끝에 그는 이제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감정을 가다듬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순간을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그것이 현대의학, 최첨단 기술 또는 제가 지불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 덕분에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박순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존경심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그것은 박순자 씨의 단순하지만 지혜로운 손에서 왔습니다. 그녀의 전통적인 지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함과 사랑에서 왔습니다. 그는 그의 잔을 박순자를 향해 들었다. 박 씨, 당신은 제 아들에게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지혜는 전 세계 다른 시각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박순자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김 사장님, 그런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제가 아는 것을 나누었을 뿐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민호의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영혼의 힘, 그의 순수한 마음, 그리고 그의 끝없는 희망이 그를 치유했습니다. 민호는 그들 모두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감사함이 가득했다. 저는 당신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가 말했다. 아버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박 할머니는 저에게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존슨 박사님은 제 회복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그들의 귀국 날짜가 다가왔다. 민호의 시력은 이제 거의 정상이었다. 그는 안경을 쓰고 있었지만 그것은 단지 약간의 난시를 교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이제 책을 읽고 텔레비전을 보고 심지어 그림까지 그릴 수 있었다. 세상은 그에게 완전히 새롭게 열렸다. 마지막 날, 존슨 박사는 그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기 위해 호텔로 왔다. 그는 큰 소식을 가져왔다. 우리는 박 씨의 연고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발표했다. 우리는 이미 임상시험을 위한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박 씨를 이 치료법의 공동 발명자로 등록했습니다. 박순자는 놀라서 입을 벌렸다. 정말인가요? 저는 그저 제 할머니의 지혜를 나누었을 뿐인데요. 그리고 그것이 현대의학을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존슨 박사가 말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는 매우 유망한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이름은 의학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박 씨. 김재훈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박 씨의 지혜와 친절함 없이는 우리는 결코 이 순간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민호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다보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완전한 시력으로 댄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 민호는 샌프란시스코의 아름다운 전경을 보며 경탄했다. 금문교 베이 언덕들, 모든 것이 그에게 마법처럼 보였다. 이런 게 세상이구나. 그가 경이로움에 차서 말했다. 김재훈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했다. 그는 이제 완전히 이해했다. 그의 부와 권력은 결코 민호를 치유하지 못했다. 그것은 단순한 여성의 지혜와 사랑,
그리고 그의 아들의 내면의 강인함이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다. 박씨, 그가 조용히 말했다. 박순자가 민호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며 당신은 더 이상 우리 집의 청소부가 아닙니다. 박순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그게 무슨 뜻이죠, 김 사장님? 당신은 이제 우리 가족의 일원입니다. 김재우가 따뜻하게 말했다.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와 함께 살아주셨으면 합니다. 민호의 가이드이자 선생님으로서요. 그리고 저의 친구로서도요. 박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영광이에요, 김 사장님. 저는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민호는 기쁨에 차서 손뼉을 쳤다. 이제 박 할머니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거예요. 비행기가 태평양 위를 날아갈 때 민호는 잠이 들었다. 이번에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꿈을 꾸며 그가 본 모든 색상과 형태들이 그의 꿈에 물들였다. 김재우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아내 수연의 얼굴을 떠올렸다.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우리 아들이 마침내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어. 박순자는 창 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있었다. 그녀는 결코 자신이 이런 여정을 떠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그녀의 단순한 연고가 그토록 많은 것을 변화시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항상 믿어왔다. 작은 행동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진정한 치유는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 한국에 돌아온 후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했다. 민호는 처음으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 놀았다. 그의 밝은 지성과 독특한 관점은 그를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는 학생으로 만들었다. 김재우는 그의 사업 방식을 변화시켰다. 그는 자선재단을 설립하여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연구와 지원을 제공했다. 그는 또한 스탠퍼드 대학과 협력하여 박순자의 연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자금을 지원했다. 박순자는 민호와 김재우와 함께 살았다. 그러나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녀는 그녀의 전통적인 지식을 연구자들과 공유하며 현대의학과 전통적 지혜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되는 것을 도왔다. 어느 맑은 봄날, 그들 세 사람은 정원에 앉아 있었다. 벚꽃이 만발했고 공기는 달콤한 향기로 가득했다. 아버지 박할머니 민호가 갑자기 말했다. 제가 처음 봤던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뭐였니, 민호야? 김재우가 물었다라 빛이었어요. 민호가 대답했다.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있었다. 단순한 빛이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단순히 빛을 보는 것이에요. 아침에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 저녁에 거리의 불빛들, 밤하늘의 별들, 그냥 빛이 있다는 것이 놀라워요. 김재우와 박순자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이해와 감사함이 있었다. 그리고 당신들도 제 빛이에요. 민호가 계속했다. 아버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박할머니는 제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저에게 빛을 가져다 주셨어요. 제가 정말 행복해요. 김재우는 아들을 껴안았다. 나도 행복하단다, 민호야. 그리고 네가 오라.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었어.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지. 그들은 함께 앉아 벚꽃이 바람에 춤추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것은 희망, 인내,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지혜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것은 진정한 치유의 힘은 의학적 절차나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 수용,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다. 민호는 이제 완전히 세상을 볼 수 있었다. 그의 눈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으로도. 그리고 그것이 가장 위대한 선물이었다. FM대의 히스토리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김민호와 박순자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플레이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왼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일 삶의 복잡함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를 제공합니다. 다음 컨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